안녕하세요. 데이터 중심의 철저한 전력 분석으로 여러분의 적중을 돕는 승부픽스입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패 예측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오늘 분석할 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정밀하게 세팅된 거대한 메트로놈과 불규칙하게 터지는 활화산의 충돌. 뉴욕 닉스의 아주 계산된 리듬과 샬럿 호네츠의 예측 불가능한 폭발력. 과연 어느 쪽이 상대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와 무너뜨릴지가 오늘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경기의 기본적인 뼈대를 세워보죠. 바로 경기 속도, 즉 템포와 양팀의 기본적인 득점 효율성부터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모델이 예측하는 이번 경기의 총 공격 횟수는 95.44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리그 평균보다 훨씬 느린 아주 신중하고 촘촘한 경기 운영을 예고하는 숫자예요. 그 말은 즉 공격 기회 하나하나의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뜻이겠죠. 이건 이제 양팀의 순수한 공격력과 수비력을 보여주는 조정 평점이라는 지표인데요. 100번의 공격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몇 점이나 넣고 또 몇 점이나 막아내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를 보시면 양팀 다 공격도 수비도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자, 그래서 방금 본 효율성 지표에다가 경기 속도 그리고 샬럿이 홈팀이라는 이점까지 싹 다 계산기에 넣어보면요. 초기 예상 점수가 샬럿 113.83점, 뉴욕 113.37점으로 나옵니다. 와, 점수 차이가 거의 없죠. 정말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기는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팽팽한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전술적 변수들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이 기본 점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농구의 승패를 가르는 4가지 핵심 요소인데요. 이것도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지가 않네요. 그쵸? 뉴욕은 실수를 덜 하는, 즉 턴오버 관리에서 앞서고 있고 샬럿은 리바운드나 자유투를 얻어내는 능력에서 아주 미세하게 앞서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샬럿의 공격 방식, 이 4-4-아웃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4명의 선수가 3점 라인 밖으로 쫙 빠져서 공간을 넓게 쓰는 전술인데 바로 직전 경기에서 이걸로 3점 슛을 무려 26개나 터뜨렸거든요. 이런 식의 공격은 뉴욕 수비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약점을 찔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모델은 바로 이 전술적인 우월성을 인정해서 샬럿의 예상 득점에 플러스 1.5점이라는 프리미엄을 부여합니다. 자, 그럼 뉴욕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당연히 골밑을 파고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샬럿의 또 다른 강점이 드러납니다. 이 팀 수비 리바운드는 리그에서 거의 제일 잘 잡아내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서 다시 공격하는 그런 세컨 찬스 공격은 샬럿의 촘촘한 골밑 수비에 번번이 막힐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우위, 이게 바로 뉴욕의 예상 득점을 1.5점 깎아내리는 페널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술적인 상성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경기의 승패를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변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최신 부상자 명단, 그리고 그로 인한 체력 문제입니다. 공식 부상자 리포트를 보면 뉴욕 쪽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습니다. 주전 선수들을 받쳐줘야 할 핵심 백업 가드들이 경기에 못 나온다는 건데 이건 정말 선수단 운영에 깊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결국 모든 공격 부담이 팀의 에이스, 젤런 브런슨 한 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은 브런슨의 공격 점유율이 35%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기 막판, 특히 승부처인 4쿼터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위험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모델은 이 피할 수 없는 후반 경기력 저하 가능성을 아주 크게 봤습니다. 뉴욕의 점수에서 무려 마이너스 2.5점이라는 아주 무거운 하향 조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샬럿은 분위기가 아주 좋죠. 최근 홈 7경기에서 6승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이 좋은 흐름이 단순한 기세가 아니라 실제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플러스 1.2점의 모멘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샬럿 호네츠의 최종 점수 계산 과정입니다. 기본 점수 113.83점에서 시작했죠. 여기에 전술적인 우위로 1.5점이 더해지고 또 좋은 홈 분위기로 1.2점이 추가되면서 최종 점수가 완성됩니다. 반대로 뉴욕 닉스는 점수가 계속해서 깎여 나갑니다. 탄탄했던 기본 점수에서 리바운드 열세 때문에 1.5점이 빠지고 여기에 정말 치명적인 체력 문제로 2.5점이 더 차감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모델의 예측 스코어는 샬럿 호네츠의 116.53 대 109.37. 점수차가 약 7.1점까지 벌어지면서 샬럿의 꽤 여유로운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치 있을까요? 모델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는 10점 만점에 무려 9점의 확신도를 보이는 샬럿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5점의 높은 확신도를 보이는 샬럿의 일반 승리, 즉 머니라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뉴욕의 이름값이나 스타 선수를 보고 뉴욕 쪽을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샬럿의 명확한 전술적 우위, 그리고 뉴욕의 부상으로 인한 이 심각한 체력 리스크를 우리 모델은 정확하게 포착해낸 거죠. 샬럿의 리바운드 장악력이 뉴욕 공격의 핵심을 무력화시킨다는 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요. 결국 오늘의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과연 데이터는 대중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월한 전술, 리바운드 장악력, 그리고 결정적인 피로도 우위를 바탕으로 샬럿 호네츠가 일반 승리는 물론이고 마이너스 1.5 핸디캡까지도 충분히 극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